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울 텐데, Transformation of Random Variable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ultiple Random Variables, 두 가지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면 Transformation of a Random Variable인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랜덤 베리어블 y, 뭐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뭐 똑같은 성격을 지닌 랜덤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예제했던 건 뭐였냐면은 어떤 received signal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볼티지로 우리가 received signal을 받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received signal 볼티지로 되어 있는 거를 파워로 변형시킨, 우리는 파워 값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received signal이 이렇게 볼티지로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막 랜덤하게 와요. 볼티지 값이. 그쵸? 그 값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놓는다면, 내가 그거를 파워로 바꿨을 때 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그거는 x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 x제곱을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고 내가 디파인을 하자. 그랬을 적에 내가 만약에 x의 pdf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러한 변형관계, y는 금방 x제곱, 이러한 변형관계를 알고 있다라면은 y의 pdf도 내가 알아낼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해보면 x가 이러한 수학적인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로 디파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x의 pdf가 주어져 있고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수학적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다라면 이 새롭게 변형된 랜덤 베리어블 y의 pdf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가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Transformation of a Random Variable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변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그 여기 네모 박스에 변형이 있는데 y는 이 Transformation of x, 랜덤 베리어블 x를 이렇게 이 함수를 통해서 변형을 했는데, 이 변형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따라서 이 y의 pdf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쉬운 이 방법이, 가장 쉬운 그 예제가 어떤 예제냐면, y는 이 t of x, 이 트랜스포메이션 하고자 하는 펑션의 요거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monotonically increasing 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t of x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y는 뭐 2x 뭐 플러스 3 이렇게 변형이 된다든지, 그렇죠? monotonically하게 increasing 하는, 또는 monotonically하게 decreasing 하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함수가 되어 있을 때, 뭐 쉬운 예제로 여기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쓰면 모노토닉ally 디크리징 하는 관계가 있겠죠. 또는 non-monotonic function, 즉 monotonically increasing 하지도 않고 decreasing 하지도 않고 어떤 increasing 했다가 decreasing 하고 이런 복잡한, 조금 혼합된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한번 저거를 구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밑에 거, 요거에 대한 예제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제가 y는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y는 x제곱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모노토니컬리하게 여기 디크리징 하다가 여기 인크리징 하죠. 그렇죠?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즉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아까 여기에서 금방 보였던 그래프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y는 t of x가 그런 함수를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fx,
즉 x의 랜덤 베리어블 pdf를 안다면 y의 pdf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디지털 통신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변형적인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고 변형된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알아야지 얘의 성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뭐 확률을 뭐 이제까지 배운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보면 이렇게 모노토닉한 트랜스포메이션일 경우에 이렇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거나 모노토니컬리 디크리징 하는 경우, 즉 어떤 x0에 대해서 대응하는 y0 값은 딱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원투원 매핑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안 그러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이거는 y는 tx인데 이 tx가 x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y0 어떤 y0 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x 값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값이 될 거냐면은 이런 값을 가지고 있겠죠.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투원 매핑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원투원 매핑을 이루고 있는 아주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라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노토니컬리하게 인크리징 하는 경우는 x1, x2 두 점이 있으면은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 x2가 x1보다 크면은 y1, y2라고 말할 수 있는 트랜스포음드 된 랜덤 베리어블도 이쪽 부분이 더 크겠죠.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니까. 디크리징 하는 경우는 그 반대가 될 테고. 그렇죠? 아주 쉬운 부분을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가 지금 PDF 지금 구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X의 PDF를 알면은 Y의 PDF는 뭐가 되겠느냐.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의 관계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PDF의 정의는 뭐냐면은 CDF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CDF를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그렇죠? 즉 Y의 CDF. Y의 CDF에 있어서 일단 Y0라고 어떤 특정 값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어떤 특정 값 Y0보다 작을 확률, 이 CDF 오브 Y가 되겠죠? 그렇죠? 이 Y0 대신에 Y로 대체를 한다면 그냥 CDF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probability of Y가 Y0보다 작을 확률인데 이 값은 Y0보다 일반적으로 작을 확률이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니까 이 Y0에 대응되는 X0 값, 이것을 X에서 바라보면 X의 어떤 값보다 작은 확률하고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아주 쉬운 말인데 1, 1.5, 1.1 이런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요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tx인데 요거를 2x 아까 했던 것처럼 2x-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는데 y는 무슨 값이 될 거냐면 2 빼기 1이니까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1.5니까 2, 세 번째 값은 2.2에서 1을 빼니까 1.1 이런 값들이 오겠죠. 이런 것들이 쭉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y의 PDF를 구하고 싶어요.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한 방법이 뭐냐면 y의 CDF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CDF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f, y, y는 probability y가 y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y가 y보다 작을 확률 대신에 예를 들어 1.5라는 걸 넣어봅시다. 그렇죠? y0 대신에 1.5를 넣는다라면 이거는 1.5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 여기 이제 데이터가 막 수없이 많은데 1.5보다 작을 확률은
probability x가 여기다 1.5를 대입해갖고 1.5를 대입하면 그때 x값은 얼마가 돼요? 1.5 더하기 1 하니까 2.5 나누기 2 하니까 1.25. 이 확률과 같겠죠? 원투 매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x0는 어떤 값이 되어야 될 거냐면 여기 1.2라고 썼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x는 이걸 대입해갖고 y 플러스 1 나누기 2 그 값이 x0다라고 해갖고 아까 여기 1.25라고 썼잖아요. 그쵸? 그런 방식대로 해보면은 이 x0 값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t 인버스 y0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CDF를 구하려면은 y가 y0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이 y의 PDF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PDF와 CDF의 관계에 의해서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0까지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이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확률값은 이거하고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x의 x0보다 작을 확률 PDF를 이용해서 해보면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0까지 하지만 x0는 t 인버스 y0다 라는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그래서 요거를 줄 거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fy를 이 PDF를 인티그레이션 하면 CDF가 되겠죠. CDF.y0에서 마이너스 CDF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퀄 이거의 CDF 대신에 여기 x0 대신 x0는 t 인버스 y0 마이너스 요 부분 인피니티 CDF의 정의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때 확률값이 얼마냐면 얼마였어요? 0.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라지고 그쵸? 얘네 둘만 남는 거죠. 얘네 둘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y0 대신에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y0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y라고 생각해서 넣어보자는 거죠. 넣고 나서 양쪽을 미분을 해주면 요거를 미분하면 y의 CDF를 미분하면 y의 PDF가 될 테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y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x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x 대신에 이거에 역함수, 인버스 펑션 저기 원투원 매핑이기 때문에 그쵸? 요 값을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도 y에 대해서 미분하기 위해서 요 큰 거를 미분하고 그 안에 있는 이 y에 대한 이 파라미터 값을 다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 공학 수학에서 이게 아마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하고 이 안에 있는 걸 이제 미분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써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PDF를 구할 수 있다. 트랜스폼드 된 그 랜덤 베리어블의 PDF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노토니클리 디크리징한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즉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원투원 매핑이지만 아마 여기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x0보다 작을 확률이 아니라 이제 x0보다 커질 확률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y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면 여기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가 1.5보다 작을 확률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걸 하기 위해서 y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을 얼마겠느냐 라고 한다면 x하고 관계를 하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y가 마이너스 2.5보다 작을 확률. 그러네. 3.5라고 합시다. 3.5보다 마이너스 3.5보다 작을 확률은 x하고 관계를 취하면 x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여기를 관계를 맺어야지 이 둘 간의 관계가 딱 이루어질까요? 이걸 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5를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1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2.5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니까 1.25 1.25고 부등호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쵸? 요런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이렇게. 그쵸? 요걸 조금 더 제너럴하게 써갖고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y로 고친다라면 여기는 x가 될 테고 이 점도 x가 되는데 이 x는 뭐하고 하냐면 t 인버스 y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아까 이렇게 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y의 pdf는 x의 pdf에다가 y 요 미분한 거 x는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서 x는 t 인버스 y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전에 뭐가 나왔냐면 제일 밑에 보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라 라는 텀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요 x를 y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이 x를 y로 미분하면 즉 이거를 미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예제를 들자면 마이너스가 없었을 때 y 플러스 1, 2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y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일 때도 금방 했던 똑같은 프로시저를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절대치가 되어 있어요. x하고 똑같은데 여기 자 한번 또 보시면 여기서 y의 pdf니까 얘는 다 y로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x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그쵸? y의 pdf이기 때문에 y가 변수로 다 나타나 있어야 돼요. y의 pdf는 뭐 y 어쩌고 저쩌고 pdf 함수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쵸? 여기 x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여기 pdf x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x에다가는 뭘 대입하면 되냐면은 이 fx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면 돼요. 즉 아까 뭐지? 요 값을 그쵸?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 x의 pdf 값에다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monotonically decreasing and transformation function이 있었을 때도 성립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로 되어 있고 이거는 증명을 하라는 거 아주 그 전에 했던 페이지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호목 1을 냈으니까 호목 2에 증명을 하라라고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의 PDF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어떤 PDF죠? 가우시안.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가우시안인데 민 값이 m이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x 스퀘어인 이러한 PDF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지고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를 얻었는데 이 y의 PDF는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면 y는 tx ax 플러스 b 즉 그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 해보면은 monotonically increasing이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monotonically decreasing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monotonically increasing 또는 decreasing 펑션일 경우에 그 y의 pdf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변형되기 전 이 x의 pdf 값하고 pdf를 그대로 쓰는 대신에 x 대신에 이 요거의 역함수적인 관계 x는 y-b 나누기 a 그 pdf 그 값을 x의 pdf에다 대입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x는
뭐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만큼 곱해가지고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구한 바와 같이 여기서 이 절대치 값이 있기 때문에 모노토닉 인크리징 하든 디크리징 하든 솔직히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는 결과는 여기 A에다가 절대치를 쓰인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형을 했더니 나오는 결과를 그대로 식으로 대입해갖고 풀어봤더니 이것도 또한 어떤 형태예요? 가우시안 형태예요. 가우시안인데 미인 값이 얼마예요? A, M 플러스 B. 베리언스 값은 A제곱에다가 원래 인풋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를 곱한 거가 되었죠. 그쵸? 즉, 요렇게 변형되는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리니어적인 관계로. 즉, 리니어다라는 건 뭐냐면은 매트릭스 형태나 벡터 형태의 그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수학적인 정의 있어요. 수학적인 정의대로 여러분들 풀어서 이게 리니어리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의뿐만 아니라 그런 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배운 뭐 벡터 내적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그 어떤 수학적인 그 이런 식들을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봤더니 이렇게 리니어 오퍼레이션인 관계가 있어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렇죠? 어떠한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변형을 시키면은 또 가우시안이 된다는 거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그 증명을 한다는 거죠. A, B 값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다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로 하면은 Y라는 또 다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구할 수가 있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되냐면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알면은 식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Y의 즉 이렇게 트랜스폼드 된 Y의 민값과 베리언스 값을 알면은 Y의 PDF를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의 민값을 구하면 A 곱하기 요거의 민값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베리언스 값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B만큼 올렸다 아니면 또 플러스 B만큼 혹시나 내렸다 라는 거가 평균값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의 정도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베리언스 값을 구하면 B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테고, 그쵸? A배만큼 했을 때 올라가는 정도는 A배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쵸? 원래 X가 평균값이 0이고 어떠한 샘플값이 1이다 그러면 1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쵸? 근데 거기다 2를 곱했으면 2만큼 더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베리언스는 제곱이란 말이에요? 올라간 것들의 이 차들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 곱하기 시그마 X제곱의 값으로 나온다는 걸 또 수식적으로 그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 곱하기 베리언스 오브 X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하고 디크리징 하는 경우에 해봤는데, 이제 non-monotonic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관계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Y는 TX가 관계가 이렇게 되어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즉 어떤 Y0인 한 점에서의 대응되는 우리가 매핑되는 X의 값이 X1, X2, X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Y의 PDF예요. 그렇죠? Y의 PDF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프로치는 뭐냐고 했냐면 CDF를 구한 다음에 그 CDF를 미분해서 PDF를 구하는 방식을 따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먼저 CDF를 구해보면
이 y 랜덤 베리블 y가 있는데 y 제로보다 작을 확률은 x 텀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 금방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관계가 있다면 y가 y 제로보다 작을 그 확률, y가 y보다 작을 이벤트에 대한 확률, y가 y 제로보다 작다라면 이 구간을 말을 하겠죠. 이 구간은 어디하고 같나요? x 텀에서 보면 첫째 x1보다 작고, 그쵸? 그 다음에 x2와 x3 사이에 대한 x의 확률, 그 두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쵸? 즉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probability of x가 x1보다 작거나 같고, 또 x가 x2와 x3의 사이에 있을 확률, 두 확률을 더했을 때 y의 작을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CDF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미분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즉 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고 여기에서 그 non-monotonic한 트랜스포메이션일 때도 보지만 우리는 지금 확률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그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에 대한 확률 값이 어떤 거에 대한 확률적인 분포도가 그 전에 인풋의 랜덤 베리어블의 x의 확률 분포도와 같은 형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 그 확률적인 그 랜덤 베리어블의 변형에 맞는 확률적인 특성을 가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를 여기 보면 뒤에 보여요? 제일 밑에? 안 보여요? 올릴까? 아, 여기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자, 말로 설명을 할게요. 머릿속으로 한번 써봐요. 제일 뒤에 있는 학생들은. y가, 랜덤 베리어블 y가 있는데, 걔는 트랜스포임드 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쵸? 그 y가, 우리가 CDF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랜덤 베리어블의 어떤 샘플값, 스몰 y라고 말을 하죠. 스몰 y보다 작을 확률을 우리는 CDF라고 말을 하죠. 그쵸? 그걸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써보면, probability, 랜덤 베리어블 y, 캐피탈 y가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PDF를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그것은 인티그레이션을 하는데 랜덤 베리어블 y가 y보다 작은 확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랜덤 베리어블은 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랜덤 베리어블 y가 스몰 y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y에 대한 PDF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구한 면적값은 그 y에 상응하는 x 값을 이용해서 x에 대한 PDF로 구했을 때 면적값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한 아까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나타냈더니 절대치에 그 y를 x로 미분한 그 텀이 곱해지고 그런 관계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금방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이해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일 때도 이제 금방 내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자, 그래서 y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y 제로보다 작을 확률인데 여기에 우리가 대응되는 x값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 x1보다 작거나 같고 x2와 x3 사이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구했던 그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는데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y는 cx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서 y제곱 값에 대해서 x제로 대응되는 x제로는 c분의 y제로를 루트 취한 거,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y가 랜덤 베리어블 y제로보다 작을 확률은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x제로와 x제로 사이, 이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가 y제로보다 작을 확률은 x가
여기에 마이너스 x0에서 x0 사이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해보요. y가 y0보다 작을 확률은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보면 y가 y보다 작을 확률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x의 pdf를 마이너스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의 확률값이니까 요 확률값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 값이 cdf이기 때문에 요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미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것들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대입해갖고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지. 자,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라 x, y 두 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 중에서 그 샘플 스페이스에 대해서 배웠죠. 오메가. 그죠? 샘플 스페이스의 정의가 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랜덤 익스페리먼트 할 때 가능한 모든 아웃컴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 그거 샘플 스페이스죠. 그쵸? 그래서 x하고 y와 두 개의 그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각각에 대한 샘플 스페이스가 있어요. 오메가 1, 오메가 2. 근데 우리는 그 x하고 y를 동시에 보고 싶다. 발생하는 이벤트를 동시에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를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 즉 여기서 멀티플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인 경우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거예요. 그걸 3개, 4개, 5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그렇죠?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지고, 그거를 우리가 보는데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고 이쪽은 헤드가 나오고, 주사위가 짝수가 나오고 한쪽은 테일이 나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컴비네이션을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통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전화기 쓰다가 잘 안 들리면 안 들릴 때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라디오를 듣다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안 들릴 경우, 그럴 경우 그 순간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잘 안 들릴 경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전화 끄고 다시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조금 이동해서 받아볼 수도 있죠. 그렇죠? 조금 다른데 조금만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잘 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운전하다가 딱 같은 경우 신호등에 딱 걸렸을 때 라디오가 잘 안 들려요. 갖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소리는 뭐냐면 똑같은 신호가 이 자리에서도 오고 옮긴 자리에서 똑같은 신호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똑같은 신호가 오는데 금방 안 들렸던 자리에서 오는 신호는 좀 약해. 그래서 조금 옮겼더니 잘 들린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리시브드 시그널 파워가 조금 더 세다는 소리하고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전파는 그렇게 브로드캐스트가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인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여러분들 그 4G LTE 전화를 쓰는 사람은 그 전화기 안에 다 안테나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스페이스를 최대한 멀리 해갖고 한쪽에서 오는 신호가 다른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는 신호 2개를 같이 잡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오는 신호를 X, 이쪽에서 오는 신호를 Y라고 해놓고 내가 만약에 이러한 그 방식을 취한다면 X하고 Y 중에서 시그널 파워가 큰 안테나만 내가 쓰겠다. 항상 내가 얘 신호 세기를 비교해갖고. 그러면 조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내가 항상 좋은 위치에 있는 것만 취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 다중 안테나 방법이라고 하는데, 무선통신에서 실제 쓰이고 있고, 이제 그거를 막 어드밴스드 되게 해갖고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 오는 신호를
뭐 저기 맥시마이즈, 파워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되겠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가 이제 한 1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1996년에 어떤 이론적인 그런 금방 같은 아이디어는 1950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드 돼갖고 막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가 90년대 중반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이동통신은 큰 축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테나를 여러 개 사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이쪽에 들어오는 신호의 파워를 X1, 이쪽에 들어오는 신호의 파워를 X2 라고 해서 X1, X2가 조인트하게 일어나는 그 신호의 어떤 그거를 확률적으로 내가 해석을 하겠다 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화가 끊어질 확률이 안테나 2개 썼을 때 전화가 불통될 확률은 얼마이겠느냐? 그것 대비 그렇게 안테나를 2개 썼을 때 그 전화기 만드는 칩 만드는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는데 2개를 써가지고 신호가 좋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사겠다라는 만큼의 이득과 대비해서 어떤 거가 더 효율적일까? 코스트 이펙티브 할까?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면,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이제 그런 걸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회사 가면, 이렇게 하면 뭐가 얼마만큼 좋아지는데, 라는 거를 그렇게 그 정확한 확률적인 해석 기반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쪽에 랜덤 베리어블 X1, 이쪽에 랜덤 베리어블 X2, 얘 각각의 조인트 PDF를 내가 각각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걔네들이 어떠한 분포들을 가지고 있더라. 즉, 그 전에 첫 시간에 말했듯이 신호의 세기가 18dB 이하면, 신호대 잡음 비율이 정확하게 말하면 18dB 이하면은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되긴 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다라고 합시다. 18dB를 스레스홀드라고 한다면 X1, X2가 동시에 18dB 이하의 확률이 얼마였냐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테나를 2개 달았음에도 그 확률이 그렇게 급변하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걸 쓸 필요는 없겠죠. 코스트 대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통신에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오메가 1과 그 X2 여기서 Y라고 했는데 걔네 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컴비네이션이 그 아웃컴들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1 곱하기 오메가 2가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 이제 뭐 조인트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고 J라고 여기 썼어요. 자, 뭐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조인트 이벤트를 펑션 X, 펑션 Y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이다. 우리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처음에 그 기본적인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이 A라는 이벤트는 이렇게 매핑이 됐다라고 하고 X가 X보다 작은 확률, 또 B라는 이벤트는 Y가 Y보다 작은 확률, 그 A 이벤트와 B 이벤트의 각각에 나오는 여기 아웃컴들을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놓고 여기 Y에서 일어나는 아웃컴들을 우리가 숫자로 매핑한 것을 랜덤 베리어블 Y라고 놓는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Y와 랜덤 베리어블 X가 있어서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 조인트 샘플 스페이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즉 A와 B의 인터섹션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될 텐데, 요 부분은 뭐냐면 X가 X보다 작고 Y가 Y보다 작은 확률, 즉 X가 X보다 여기가 작고 Y가 Y보다 작은 확률, 이 두 가지의 어떤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조인트 CDF다라고 말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뭐냐? A는 이벤트가 X가 X보다 작을 것들을 우리는 관심이 있어서 그걸 이벤트 A라고 하고,
y가 y보다 작을 경우를 이벤트 b라고 한다면 요거하고 요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내 안테나 두 개 있는데 한 사람한테 X1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X1만. 그리고 X1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막 자기 해갖고 히스토그램 그려보고 했더니 어떠한 분포도를 가지거나 이 사람은 했어요. 그죠? 또 이 사람 한 사람한테는 X2만 바라봐라. 안테나 두 개 있는데 X2에서 나오는 거를. 그럼 이 사람은 X2를 바라봤어요. 그죠? 그리고 X1, X2를 각각 무엇보다 작을 확률. 어떤 CDF 값을 구하고 이쪽도 CDF를 구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A, B를 보고 그렇죠? 각각의 확률을 이쪽 X1에서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뭐 10dB 이하보다 작을 확률, 뭐 11dB 이하보다 작을 확률 이런 것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이런 걸 함수로 나타내면 X의 CDF가 되고 다른 하나는 Y의 CDF가 되겠죠. 그렇죠? 각각인데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본다면 X가 X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Y는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쵸? 그거에 대한 확률을 우리는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또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CDF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 예제가 있는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하나는 1, 2, 3 일어나고 또 다른 것도 1, 2, 3 일어나는데 1, 1이 일어날 확률, 2, 1이 일어날 확률, 3, 3이 일어날 확률 이것만 0.2, 0.3, 0.5 이렇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조인트 PDF, 조인트 CDF는 이제 3D로 그려야 돼요. 한쪽은 X 랜덤 베리어블, 한쪽은 Y 랜덤 베리어블 그 값에 따른 CDF 값이 얼마냐 즉 저기 우리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3D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미분하면은 이러한 조인트 PD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XY의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싱글 랜덤 베리어블인 것처럼 유닛 스텝 펑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유닛 스텝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n과 n 즉 X와 Y가 각각 서로 다른 값에 따른 어떤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봐서 이렇게 CDF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PDF는 이거를 미분하면 되니까 X에 대해서도 미분하고 Y에 대해서도 미분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임펄스 펑션의 형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펑션으로 나오고 임펄스 펑션은 그 다음에 요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이제 CDF를 조인트 CDF를 다시 한번 볼게요. X, Y의 조인트 CDF를 말을 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 여기도 마이너스 인피니티라는 소리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작고 AND죠. Y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겠냐라고 하면 0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각각의 우리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작은 확률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X는 Y는 둘 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사이에만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이 작은 확률은 0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X만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작고 Y는 어떤 값보다 작은 확률은 또 얼마이겠느냐? 이건 조인트 PDF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보다 작을 이벤트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에 대한 조인트 이벤트이기 때문에 0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XY 밸류 대신에 인피니티 값을 넣으면은 당연히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조인트 CDF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확률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fxy는 non-decreasing한 펑션이다. 이것도 싱글 베리어블일 때 어떤 값보다 계속 작을 확률, x보다 작을 확률, y보다 작을 확률인데 xy가 증가하면서 이 CDF 값도 증가하겠죠. XY가 증가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확률들이니까 확률된 면적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 제일 밑에 있는 걸 보면 여기 XY가 있는데 여기 Y 대신에 무한대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거는 Y의 조인트 CDF XY가 있는데 그 조인트 CDF라는 것은 X는 어떤 특정한 X보다 작고 Y는 특정한 Y보다 작은 확률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죠? 근데 그 y가 무한대보다 작은 확률이라는 거는 y는 모든 경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그 확률은 그냥 x만 바라본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마지널 CDF라고 말을 해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말을 마지널이라는 뜻을 막 이름을 왜 마지널로 지었지?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y가 인피니티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해서 각각의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까 이그젠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자, 근데 이제 조인트 CDF를 구했는데 조인트 CDF로부터 조인트 PDF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조인트 CDF는 아까 구했던 조인트 PDF는 조인트 CDF를 X와 Y로 각각 편미분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N-디멘전al, 아까 이런 걸 2디멘전al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면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디멘전al 나타낸다는 2디멘전al N-디멘전al이다.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 N개가 있어가지고 CDF가 주어져 있다라면 그 CDF를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로 이렇게 미분한 경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CDF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양쪽을 각각 이 베리어블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의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이 아까 구했던 조인트 PDF의 성질들을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는데 여기는 이렇게 구하면 뭐가 돼야 돼요? 2번에 여기는 하고 빠졌는데 1이 돼야 되겠죠? 즉 이 값은 뭐냐면 CDF XY 무한대를 넣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가 마지널 CDF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널 덴시티 펑션 구한다 이거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그젠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쪽이 일어날 인터섹션의 확률은 각각이 일어날 확률의 곱이다. 이거가 성립되면 우리는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statistically라는 말을 쓰세요.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independent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statistically 말고 다른 데에서 쓰는 independent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 어느 때 이렇게 되면 지난 시간에 한 두 번째 지나고 어떤 학생이 물어봤는데 디스조인트라는 거는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경우인데 그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러한 인터섹션이 파이일 때, 즉 널 셋이 될 때, 즉 0이 될 때 그러니까 둘이 교차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0이 될 때 그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 경우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을까요? 디스조인트 하다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스태티스티컬리 인디펜던트라는 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가 일어나면 이 또 다른 하나는 얘가 일어난 거와 일어난 거에 절대 반해서 안 일어나. 얘가 일어난다고 해서 이 하나는 얘가 일어나는 거가 내가 일어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인디펜던트 하겠는데 얘가 일어났으면 얘는 절대 그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오히려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걸 이렇게 좀
인투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자 한다라면, 수학적으로 이해한다라면 딱 요거예요. 요게 성립이 되면. 그렇죠?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건 이벤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랜덤 베리어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요거가 조인트 CDF란 말이에요. X가 X보다 작고 Y가 Y보다 작은 확률.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라면은 요거는 각각의 이벤트 인터섹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조인트 CDF가 각각의 그 CD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트하고, 이거를 각각 X와 Y로 우리가 파셜 그 디퍼런시에이션을 취하면은 각각의 CDF의 곱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각각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라면은, 왜냐면 각각 이게 성립한다는 이 말이고 이게 성립한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면 우리는 statistically independent random variable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문제로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는데, 이제 x 플러스 y는 w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w의 pdf와 cdf를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여러분들 핸드폰에 안테나 두 개 있는데 그거를 파워로 바꿨더니 x1, x 또 한쪽에서 나오는 그거를 제곱을 해갖고 나온 걸 y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봤더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 아니 x 플러스 y 하면 두 개의 파워를 더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오는데 대체 얼마만큼 좋느냐? 그걸 확률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 w의 pdf와 cdf를 알아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x와 y의 pdf를 알고 있다라면, 또는 x와 y의 cdf를 알고 있다라면 바로 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그걸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뭐 x 플러스 y는 w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x고 y고 이 점들이 이제 w가 되겠다라는 거죠. w는 x 플러스 y를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fw는 확률적으로 뭐냐면은 w가 스몰 w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y의 모든 값에 대해서 probability w가 w보다 작은 확률은 probability 이 w 스몰 w 대신에 만약에 내가 요거를 쓴다라면 w 대신에 뭘 쓸 거냐면은 w 마이너스 y를 쓴다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쓴다라면 w가 w 마이너스 y보다 작은 확률, 아니 여기 x 플러스 y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쓴다라면, 이건 뭐냐면은 w가 x 플러스 y보다 작은 확률이라면 여기 면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에 있어서 이쪽으로 되는 x, y는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그쵸? w가 w보다 작은 확률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x, y가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까 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x하고 y가 관계가 있는데 x가 어떤 것보다 작은 확률은 y가 그 어떤 y보다 작은 확률하고 같도록 돼야 되는데, 그걸 pdf 관점에서 보면은 x의 pdf로 그 어떠한 구간을 면적을 구한 거하고 y의 pdf로 어떤 면적을 구한 것으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도록 하는 구간이 어디냐라는 걸 찾았더니 y는 뭐 t 인버스 x는 t 인버스 y 그 값
그 값도 시작해갖고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냐 디크리징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그게 중간에서 그렇게 변형되는 데에서 얼마만큼 팩터만큼 변형되느냐 그 부분이 뭐냐면 dy, dx 그 부분만큼 이제 스케일드 돼서 면적이 그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y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보를 때 x는 어떻게 변해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w 마이너스 y까지 변화량이 되는 x, y 측에서 나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 관계를 통해서 w가 w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거는 어디냐면은 요 값이 요 부분에 있을 때 그거를 x, y에 똑같이 대응되도록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요거가 이제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인디펜던트 할 경우에는 각각의 PDF에 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디펜던트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PDF 하면 X의 PDF 곱하기 Y의 PDF. 그래서 X, Y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요것을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고, 이거를 W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PDF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WCDF이기 때문에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러한 컨볼루션, X와 Y의 컨볼루션의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sum of two random variables 라고 말을 해요. sum of two random variables는 sum of two random variables로 되어 있는 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W의 PDF는 어떻게 구하느냐면은 각각의 PDF를 컨볼루션 하는 걸로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면 W는 X 플러스 Y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한다라면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은 W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세모가 되죠. 그렇죠? 세모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B가 A보다 큰 경우라서 이렇게 돼요. 그렇죠? 해보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3 랜덤 베리어블일 때 sum of 3 랜덤 베리어블 또는 더 나가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서로 썸한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각각의 PDF를 다 컨볼루션 한 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까 그 전에 구했던 방식대로 통해서 우리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컨볼루션 했더니 삼각형이 됐죠. 거기다가 또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또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볼루션을 계속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컨볼루션이라는. 컨볼루션,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일 때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은 엑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일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와 두 개를 똑같은 랜덤 베리어블인데 서로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두 개의 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탁 컨볼루션을 시키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임펄스? 임펄스 펑션? 엑스포넨셜과 엑스포넨셜을 컨볼루션 하면은 임펄스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게 뭐니?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미분한 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함수를 이만큼 웨이트를 줘가지고 전 구간에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적분을 한다는 건 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적분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대충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적분을 한다면. 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많이 변화하는 거를
딱 잘라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 평균값이 얼마냐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C 값, DC 값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C는 변하는 건데 DC 값은 그게 평균값을 말을 하잖아요. 그쵸?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값, 평균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값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확률에서 말하는 평균값은 그거를 랜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적분하는 거가 아니라 그 값을 단순하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빈도수가 많이 일어나는 거에다가 빈도수가 일어난 만큼 웨이트를 줘가지고 걔네들을 적분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x라는 거를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x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막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얘 평균값 x 해갖고 그 x 값을 랜덤 베리어블 딱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 적분값에다가 뭘 웨이트를 줘가지고 할 거냐면 어디에 확률 분포가 많은 곳에다가 조금 더 값을 더 주고 그렇죠? 확률값이 낮은 때에다가는 그 값에다가 웨이트를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썸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 요거의 정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x가 아니라 어떤 g of x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변화라는 것을 점점 스무드하게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티그레이터를 필터로 이야기해보면 로우 패스 필터가 돼요. 빨리 변하는 거를 우리가 스무드하게 변화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거가. 그렇죠? 여기서도 이게 값으로 하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 W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Y에 대해서 적분했고 W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Y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수업 시간 내내 고생하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증명 없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센트럴 리미트 티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한 x1, x2, xn 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 디스트리뷰션은 서로 각각 인디펜던트예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내가 100개의 주사위가 똑같은 주사위가 있는데 각각 한 번씩 다 던져요. 100개를 한 번씩 다 던졌을 때 1세트가 끝나는 거야.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오는 랜덤 베리어블 x1, 두 번째 x2, 100번째 x100. 알겠죠? 그러면 뭐 1, 6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그쵸? 걔네들 다 합쳐. 1에서 6까지. 그렇지만 x1, x100까지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죠. x1이 뭐 6이 나왔다고 해서 x2가 어떤 특정한 수가 나올 거라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서로 인디펜던트한 이벤트란 말이죠? 그쵸? 그런 인디펜던트한 이벤트 n개가 있는데 나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썸인데 그 썸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 썸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 썸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궁금해라는 거죠. 100이니까 그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될까요? y의 샘플 스페이스는 100에서부터 600까지가 되겠죠. 그쵸? y의 샘플 스페이스는 거기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y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냐면 숫자가 더 많아질수록 걔네들은 가우시안의 형태로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거가 센트럴 리미트 티오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센트럴 리미트 티오렘은 뭐냐면은 똑같이 IID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IID라는 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그렇죠?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죠. 걔네들을 다 더하면은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을 따르더라.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 하에. 그렇죠? 이걸 증명을 하려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코시 슈왈츠 이니퀄리티, 인프로버빌리티에서 어떤 그런 몇 가지를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증명을 생략을 할게요. 그죠? 왜냐면 그러면 이제 확률이 너무 또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무선 통신에서 통신 이야기를 할게요. 무선 통신에서 내가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신호를 잡고 얘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안경을 썼더니 얘한테 오는 전파들이 보여요. 보인다고 합시다.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내는데 그 무선 통신은 저쪽에서 내가 신호를 한쪽에서 이러한 임펄스를 보냈어요. 시간 t일 때 이러한 임펄스를 보고 받았을 때 대체 어떤 거가 올까라는 걸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았을 때 신호를 딱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LTI 시스템이라면은 저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은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면 어떤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나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T가 있는데 이렇게 보냈는데 내가 받았을 때 신호를 봤더니 이 신호 하나만 보냈는데 신호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봤더니 어떤 것들이 오냐면 이걸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러한 신호들이 이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신호들이 여기 T 플러스 타우만큼 딜레이가 돼가지고 보내는 과 받는 쪽에 딜레이가 됐는데 어떤 거는 전파의 특성상 바로 오는 게 있고 전파가 또 이렇게 막 프로파게이션에서 오는데 이렇게 퍼지다가 예를 들어 물방울 탁 던지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중간에 나무 막대기를 중간에 탁 놓으면은 나무 막대기 부딪힌 데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다시 이렇게 디스펄전이 되죠. 그렇죠? 그걸 디스펄전이라고 말하는데 또 전파는 또 벽에 부딪히면 벽에서 흡수돼가지고 얘네들이 디프렉션이 굴절이 돼가지고 벽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리플렉티드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사방에서 수만 개의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나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봤더니 이 신호 하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 했을 때하고 점심 했을 때하고 시시각각 이게 달라요. 또 내가 여기서 측정할 때하고 조금 옮겨서 측정할 때하고 시시각각 다르다라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거예요. 오늘 신호들에. 그런데 내가 받은 신호는 이걸 하나를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많은 신호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 내가 받은 신호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려면 얘들을 다 합친 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각각 하나하나들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서로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즉 IID란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걔네들의 썸들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무선 채널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센트럴 리밋 테오렘을 이용해서 그렇게 무수한 많은 신호들을 합쳐져서 얘네들은 가우시안의 형태가 오고 있다 라고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맞느냐 측정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를 실제 데이터에서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